존경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닙니다. 바로 추운 거리에서 지금 울부짖고 계시는 국민들, 그리고 바로 그들의 삶입니다.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하십시오.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2차 탄핵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당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당에서 30명 이상이 이탈할 거란 낙관적인 예측도 나오고 있지만요. 명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여전히 7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진종호, 한지아 의원이 의사를 밝힌 이후 추가되지 않은 겁니다. 대신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 뭐 살해 협박도 많고 살해 협박? 이 왕따도 심하고 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아침 김상욱 의원의 출근길 시위에서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요. 이 말이 맞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보수를 대신하고 국민을 대신한 사람 맞다. 네, 이렇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내일의 상황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네, 쉽지 않은 상황일까 아니면 넉넉히 200표를 넘어설 것인가 이게 지금 제일 궁금합니다. 일단 가결까지는 한 표가 남은 상황이고요. 그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오늘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만 보면 공개 의사를 통해서 파악해 본 결과 199명이 지금 찬성 입장이고 나머지는 의중을 밝히지 않거나 반대 입장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명 패널들께 질문을 드리죠. 내일 부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없으면 가결을 전망하는 4명의 패널들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딱 한 표가 지금 남았잖아요. 네. 오늘 밤, 내일 오전과 오후 사이에 나 찬성하겠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추가로 찬성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물론 많은 민주당 의원분들께서도 개별적으로 노력을 서로 하실 겁니다. 근데 전 원내에 있지 않지만 저 역시도 소통이 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네. 근데 그분들과 지금 일주일 전부터 쭉 소통을 해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몇 분은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지만 자기는 찬성표를 던질 거라고. 아,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생각이 있을 테니까요. 예. 근데 내일 저는 적어도 20% 정도는 이탈을 할 것이다. 적어도 민심에 부합하고자 노력하는 정치인들이 그래도 아무리 108명 중에 20%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윤석열 부역자로 어찌 보면 이 역사에 그렇게 남을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위기 상황에서 민심에 부역하는 민심에는 얼마든지 부역을 해도 됩니다. 그 민심에 이 부합하는 그런 행동을 한 정치인으로 남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은 양심이 기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 양심에 호소하는 국회의원들이 20% 이상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 점에서 제발 애민이라고 하는 지점을 굉장히 앞에 놔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정당의 이해관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자당의 진영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굉장히 불행에 처해 있는 상태이고 점점 수치는 더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스크 자체가 대통령도 되어 있지만 집권 여당이 대통령 전체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휩쓸려 가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국에는 민심에 호소하는 그런 마음들을 제발 좀 읽어주시고 그러한 마음에서 넘어와 주시라 이런 말씀을 더 드립니다. 네, 20%면 108명의 의원 중에서 산술적으로 따지면 21.6. 네, 22명 정도. 네. 1명, 2명, 3명 정도 네. 이탈을 예상하시는군요. 결국 중요한 건 내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입니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결정할 텐데 일단 현재까지는 부결이 당론이죠. 네, 현재까지는 당론이 아직 변경된 건 없습니다. 네, 그게 정확한 말씀이신데
일단 내일 저희가 어제 한동훈 대표께서 당론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예. 조금씩 뭐 변화나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 물론 내일 오전에 저희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가부 의견을 밝히지 않고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이 한 20여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예. 있고요. 그리고 당론 없이 자율 투표를 하자는 의원 또 한 11분 정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의원총회 거쳐서 당론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좀 정확하게 좀 더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자율 투표로 하자라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당론은 부결로 결정이 되면 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까요? 자율투표를 주장하셨던 분은 현재 당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율투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당론이 계속 유지돼도 자율투표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저는 그분들이 자율투표를 주장한다는 건 당론에 상관없이 본인의 소신대로 투표를 하겠다는 의지로 읽혔습니다. 예. 그러면 뭐 숫자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걱정하는 딱 한 표가 더 나올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내도 되겠다라는 게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우리 각 정당의 패널들의 의견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내일은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앞서 들으신 바가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김상욱 의원이 오늘 1인 시위에 나섰거든요. 그리고 그제 찬성 의사를 밝힌 뒤에 살해 협박도 많다, 왕따도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러면 좀 심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히려 축소해서 얘기하셨을 거예요. 지금 김상욱 의원이 받고 있는 압박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특히 이제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런 거를 행할 수도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김상욱 의원 혼자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 협박까지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의 가장 안 좋은 단면인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본인이 본인의 소신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당론이라는 이유로 그걸 묶었다고 그래서 너는 배신자다, 너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좌표를 찍어가지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 김상욱 의원님이 어쨌든 저렇게 나서가지고 몸매를 맞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내일 탄핵이 가결이 될 거다라는 희망은 다 가지고 있지만 저는 되게 아슬아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8번째 찬성을 공개적으로 하는 의원이 나온다. 그럼 이건 임계점을 넘을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야, 내가 이거를 한다고 그래도 나와 상관없이 이건 무조건 통과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이제 양심적인 투표를 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8번째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지금으로서 나오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은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쨌든 찬성 의사를 밝히신 분이 친한계 의원 플러스 소장파 의원들 뭐 이렇게 되시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친한계 의원들 중에 아직 입장 표명 제대로 안 하신 분이 한 7, 8분 되시고 그중에 뭐 한 4분 정도는 수도권 소속이에요. 제가 수도권 소속을 말씀드린 이유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지역구에서 이걸 압박을 엄청 받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내일 투표장에 가서 좀 양심적인 투표를 해가지고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들 양심적인 소리 했다고 지금 공격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지금 나눠 들어야 됩니다. 이준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탄핵의 짐을 혼자 들면은 배신자로 찍히지만 나눠 들면은 같이 갈 수 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료애가 있고 또 동료애를 넘어서서 이 나라에 대한 충정이 있고 이 윤석열에 대한 위험에 공감을 하신다면은 탄핵의 짐 나눠 들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시각 여의도입니다. 조금 전 파도 타기 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오늘 응원봉이 역시나 가지각색의 형형색색의 응원봉들이 등장했습니다. 2016년, 17년의 광장의 모습은 촛불로 대변이 됐다면 이번엔 확실히 응원봉입니다. 젊은 나이를 굳이 뭐 제가 말씀드리자면 좀 젊은 20, 30대층뿐만 아니라 40대 이상의 참가자들도 응원봉을 구입하거나 구해서 나오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탄핵 소추안 통과.
그리고 파면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김윤영 의원님, 왕따 움직임이 진짜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당의 상황에서 가격한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더 주목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극이죠. 네, 비극입니다. 근데 오늘 김상욱 의원 1인 시할 때 보면요. 저기 다른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저희 당 소속의 의원들 많이 만났는데 만난 의원 중에서는요. 김상욱 의원과 정반대 의견을 아주 강하게 최근에 내고 계신 의원들도 직접 김상욱 의원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 왕따 논란이나 그런 게 김상욱 의원이 혼자서 지금 뭐 느낄 수는 있는 감정이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처음 김상욱 의원이 나섰을 때보다 조금씩 더 의견도 나누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왕따 얘기도 나오고 당이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에는 상당한 뭐랄까요 분열에 치닫을 수 있다라는 해석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바깥에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저는 후폭풍이 이게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심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씨한테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윤심도 민심도 아닌 어정쩡하게 지금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오히려 윤석열 씨에 붙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장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이제 의결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예.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신병 확보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바로 이 압수수색을 들어갈 수도 있고 신병 확보를 위해서 체포조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저는 지금의 지도부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한동훈 지도부도 굉장히 고민이 클 것이고요. 어저께 당선되긴 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지금의 이 후과를 과연 그 지도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괴롭히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분들이 민심에 의한 선택을 하면 좋겠지만 아마 두 분 다 물러나는 선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 점에서 집권 여당이었던 이 정당 자체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꼴사나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비극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분열을 예상하셨어요. 당 안에서 보시기엔 어때요, 그러면?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지만요. 저희가 민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두고 거기에 따라 그 결과에 반증하는 걸로 분열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국민들께 어떻게 지지 호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시각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고요. 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예정이었지만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는 것은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사를 포기한다. 자신의 책임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는 속보를 함께 전해드리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권성동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았는데 지금이 개헌이 적기다 라면서 개헌론을 또 꺼내 들었어요. 지금은 탄핵을 국민 다수가 원하고 있는데 개헌을 꺼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헌법 개정 자체에 대해서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목표가 이제 사회권 조항을 많이 보강한 그런 헌법으로 개정을 하겠다,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당연히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지금 이 시기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 꼼수로 보일 뿐더러 옳지도 않습니다. 윤석열은 내란 수괴입니다.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 속으로 내몰았던 이유도 이런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믿고 자신의 어떤 망상을 확신하고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계엄을 사용한 것이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사람은 1분 1초라도 빨리 직무를 정지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탄핵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웬 임기 단축 개헌입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이 정말 임기 단축의 진심이라면
하야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는 뭐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질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라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고요. 이에 대한 반박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내용 자체가 상당히 신빙성이 큰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대법원의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이라면이라고 전제하고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다.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김성열 의원님, 네. 지금 뭐 국회도 마찬가지고 선관위도 마찬가지고 재판부, 법원까지 저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뺀 거의 모든 헌법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뜻에 반대하는 모든 이제 헌법기관들이 청산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라는 건요, 이 균형과 견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인데요.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다 반국가 단체로 생각을 해가지고 청산을 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싹 쓸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가져오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계엄을 통해서 사법권은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국회와 선관위에다가 군대를 투입합니다. 이거는 입법권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즉 행정, 사법, 입법 이 세 가지를 다 장악한 다음에 1인 독재 체제로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는 매우 심각한 정신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언론에서 나온 거에 의하면 정신과 교수들이 소통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망상이 의심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중앙일보 논설위원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윤석열은 세 가지 중독에 빠져 있다. 하나는 권력, 두 번째는 극우 유튜브, 세 번째는 알코올. 이 세 가지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지금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맡겨놓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매우 심각한 문제고 요거 더 이상 시간 끌면 안 되고요. 내일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판사가 체포 대상이었다라는 건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특히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콕 집어서 했단 말이에요. 사실이라면. 그렇죠. 대통령이 이 공적 어떤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공적 판단과 공적 잣대 이런 것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사적 판단, 사적 감정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했다라는 게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나죠. 그래서 이거를 독재자의 면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원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끔하지 않아요. 좀 찝찝해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그 자체를 합의해 놓은 게 민주주의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내 거를 주장하고 상대방도 주장하고 조금씩 양보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본인의 어떤 이념이 완전히 삐뚤어진 채로 그 자체를 상권 분립을 완전히 형해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력을 저렇게 사적으로 남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느 곳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요. 국민들은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것이 재판으로 갈 경우에 재판에서도 굉장히 악질적인 요건으로 저는 판단이 나올 거라고 보고 이미 이것은 내란죄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 여기에 청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 저는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지점도 대통령의 이러한 지점도 명확하게 잘 다뤄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에서 들어오는 중계화면을 매일 보고 있는데 오늘 특히나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시민 여러분께서 D-1 24시간도 채 남지 않은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금요일 저녁인 이 상황에서 이렇게나 많이 나와서 함성과 구호를 외치면서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를 내일 국회가 과연 받아들일지 자세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네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저는 잠시 뒤에 단도직입을 이어갈 건데요. 일단 여기서 인사 나누죠. 어깨 빨리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